이승철의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불후의 명곡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슬픈데 행복할 수가 있나요?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요. 그러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슬퍼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나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장거리 연애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가까이 붙어 있는 커플보다 장거리 커플이 오히려 관계가 더 안정적이었대요. 근데 진짜 반전은 이 커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이 노래랑 정확히 같은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러니 왜 이러니 정신과 의사 수리입니다. 오늘은 노래에 담긴 아이러니한 마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예요. 저작권 때문에 음원은 따로 틀지 못하는 관계로 안면 비공개 의사의 장점을 살려서 제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이라 자, 사람들은 왜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 노래를 좋아할까요? 왜 이런 가사에 울컥할까요? 대중가요에는 이루어진 사랑보다 끝내 못 이룬 슬픈 사랑 노래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왜 이러니? 왜 이럴까요?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이 이런 아련한 노래들이긴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더 아름다운 거는 희소성 효과와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갖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정판 모델이 더 비싸 보이잖아요. 가질 수 없는 상대가 바라만 봐야 하는 상대가 낭만적으로 더 끌릴 수 있다는 거죠. 더 끌리는 이유는 그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가 상상할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낭만적인 감정이 우리가 실제로 겪은 게 아니라 거의 겪을 뻔한 것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사랑에는 어떻습니까? 실제 생활 경험이 들어가잖아요. 상대방이 약속에 늦고 때론 말도 안 통하고 별거 아닌 걸로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감정을 소모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이런 현실을 겪지 않으니까 제일 예뻤던 그 감정만 딱 그 상태로 마음에 남아서 박제가 되는 거죠. 마치 여행 앨범처럼요. 여행 앨범에는 좋게 보여지는 웃는 사진만 남길 수 있잖아요. 공항에서 비행기에 연착돼서 짜증낸 건 뭐 안 찍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가사처럼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 못한 사랑이 아름다운 것도 똑같은 원리다. 제일 예쁜 데서 딱 멈췄으니까. 아름답게 보여주기 쉽다. 자, 노래를 따라가 보면요. 감정이 고마움에서 시작해요. 애틋한 감정이 고마움에서 시작한다. 내 힘든 삶을 따뜻하게 해줬던,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노래가 흘러가면서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없을 사람, 태어나서 처음 느낀 사랑, 단 하나의 사랑. 고마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 이게 바로 이상화입니다.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가 아니고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상화죠. 자,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요. 콩깍지가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안 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느낌까지, 좋은 느낌까지 상상해서 더 얹어져서 좋게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상화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스태퍼드란 심리학자가 장거리 연애 커플들과 단거리 연애 커플을 비교하는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사는 커플보다 장거리 커플이 오히려 관계가 더 안정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장거리 연애 커플은 서로를 이상화를 더 잘하더라. 거리가 있다 보니 일상적이고 사소한 대면 접촉을 자주 못하잖아요. 상대방의 일상에서 단점을 볼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상화 현상이 짙어진다고 해요. 메신저나 전화 등을 통해 소통할 때 주로 좋은 면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한정된 데이트 시간을 망치지 않기 위해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겠죠? 이상화가 더 강화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와요. 이 커플들이 나중에 같은 동네로 이사 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또 봤더니 가까이 살게 되니까요. 오히려 더 많이 헤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떨어져 있던 기간이 더 길수록 이상화의 정도가 클수록 더 잘 깨졌다. 멀리서 완벽했던 그 이미지가 가까이 오니까 무너진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진 거죠. 연구자들은 장거리 연애 커플들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사소한 일상 대화를 늘려라. 의견 충돌이 있어도 괜찮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두 번째 아이러니.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사람이 진짜 슬프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 있나요? 라슨이란 심리학자가 참가자들에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순간순간 감정을 실시간으로 눌러서 기록하게 했어요. 참가자들은 양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실시간으로 행복을 느낄 때는 왼쪽 엄지로 왼쪽 버튼을, 또 슬픔을 느낄 때는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도록 했는데 두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면 두 버튼을 함께 누르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면 그냥 대기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는 동안 0.1초 단위로 컴퓨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기록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씁쓸한 장면에서 슬픔이란 행복을 동시에 느끼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행복하다는 게 사람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밝힌 거죠. 슬픔이란 감정은 내가 상실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상실했는가 가까운 감정이고, 이런 감사와 행복은 그래도 내 삶에 뭐가 남아있는지, 뭐가 소중했는지를 알려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딪히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픈데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모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동양 문화권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감정을 더 편하게 느낀다고 해요. 아까 멀리 있을수록 이 상황은 유지되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멀리서 바라만 보고 표현을 안 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맞아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완벽한 채로 남게 되죠. 영원히 안 깨지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랑이 되기 쉬운데, 감정은 혼자서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관계는 혼자 못 만들잖아요. 표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 상대의 선택에 따라 이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수반되고, 기브 테이크가 어느 정도 오고 가면서, 밀당이 오고 가면서 싹싹 트는 건데, 이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줄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상대는 받은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죠. 모든 걸 줬다가 아니라 모든 걸 줄 준비가 돼 있다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어요.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 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발에서만 드러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랑 사랑의 관계는 엄연히 다르다. 자, 사랑한다는 그 말은 못해도 이런 침묵이 상대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완벽한 그 이미지가 깨질까봐. 안전한 자리에 머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거절당할 일 없고 싸울 일 없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영원히 완벽한 채로 남으니까. 꽤나 현실적인 이유로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겠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표현하지 않는 그런 관계나, 이미 헤어진 사람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이미 떠났거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일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아이러니는 아무것도 안 바라는 게 진짜일까? 노래에선 아파도 괜찮다,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근데 사람이 사랑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바랄 수가 있나요? 내 마음을 상대가 좀 알아줬으면,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하다못해 내가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억해줬으면, 이런 마음의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당연히 생기는 마음이지 않나요? 물론 욕구의 대상이 잘못되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랑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가 충족이 안 되는 좌절이 있으면 아픈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마음을 자꾸 없는 척할 때, 이타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내가 참으면 돼, 그러고 아픈 눈물쯤은 얼마든 참을 수 있다고 이제 노래에서 말하는데, 근데 참는 게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줘, 어떤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란다던 그 마음이 사실은 제일 많이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 바람은 있는데 이것을 상대한테 강요는 안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성숙한 사랑이겠죠. 자, 그래서 어쩌라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슬퍼도 행복한 짝사랑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이 감정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계속 남으려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점검하는 게 좋겠다. 이 상대의 선택이랑 이 경계를 존중하고 있는지, 사랑이란 이유로 내 삶이란 욕구를 부정하고 지우려고 하지 않는지, 이 사랑이 내 삶을 넓혀주는지, 아니면 한 사람한테만 날 묶어두고 옥죄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됩니다. 일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 감정은 존중하지만 상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끝났거나 상실의 슬픔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인정하기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감정을 그리고로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 시간은 고맙다. 슬프다. 그리고 고맙다 하면 둘이 나란히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슬프지만 고맙다 하면요, 그 슬픔이 고마움을 밀어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슬퍼도 행복하다는 말이 슬프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둘째, 경계선 설정하기인데요. 사랑이랑 실제 관계를 잘 구분하는 겁니다. 사랑이 진심이었던 거랑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자꾸 생각난다고 다시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복을 빈다고 계속 곁을 맴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음미학입니다. 그 사랑에서 배운 걸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알게 된 감정, 경험 내지는 다정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떠난 사람 기다리고 곱씹는 데만 쓰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옮겨보는 거예요.
사랑한 대상은 떠났어도 그 사랑이 알려준 내 다정함은 남습니다. 상실해서 회복한다는 건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안고 다시 살아가는 거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승철의 사랑이란 사랑의 무한정 퍼주는 속성을 받는데요. 자, 슬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랑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건 같은 말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에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그 사랑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넓혀주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한자리에 묶어두고 있나요? 지금까지 아이러니 왜 이러니였습니다.